오키노 채널은 특정 단어나 상세한 설명은 넣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커뮤니티에서 글을 먼저 보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동산 소개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세련된 옷을 입고 집들을 소개하며 또 많은 돈을 버는 모습이었죠. 그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집을 보러 가는 건데 위험하진 않을까? 물론 한국도 집을 함께 보러 가는 것은 같지만 지역면이나 이런 규모 면에서 해외랑은 또 다르니까요. 주변에 인가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많은 위험 요소가 있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떠오른 영화도 있는데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시청하시고요.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25살 수지 램플러그는 부동산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1986년 7월에 마지막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날 한 고객으로부터 집을 보여달라는 약속에 수지는 회사를 나섰습니다. 수지가 고객을 만나러 회사를 나가고 몇 시간이 흐른 뒤 수지의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 전화는 수지의 회사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수지씨 회사입니다. 혹시 수지씨랑 같이 계신가요? 네. 그녀가 고객을 만나러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녀의 회사는 혹시 몰라 수지의 행방을 찾아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동료가 생각하는 수지는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식의 행동은 정말 이상했거든요. 오후 12시 40분 수지는 집키와 자동차 키 그리고 15파운드와 신용카드가 들은 지갑만을 가지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회사엔 그녀의 핸드백만이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10분 뒤 빈집 앞에 그녀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고객으로 보이는 남성과 집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뒤에 함께 나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다시 목격됩니다. 그는 아마도 그녀가 회사 메모장에 적은 키퍼 씨라는 남성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45분 회사의 매니저가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수지가 탔던 회사 차량은 그날 오후 10시가 넘어 그녀의 회사에서 1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됩니다. 차에는 이렇다 할 것이 없었습니다. 싸움의 흔적이라던가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문은 잠겨 있었고 지갑은 운전석과 조수석 가운데 보관함에 넣어진 채였습니다. 오로지 열쇠만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그녀의 실종에 대해 기사가 실리며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언론은 그녀의 집에 모여들었고 가족들은 딸의 사건이 많이 알려져 그녀를 찾을 수 있기를, 제보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방송에 출연해 딸에게 무언가 위험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연락도 없이 시간을 보낼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편지들이 도착했습니다. 수지의 지인들도 있었고 낯선 이들도 있었습니다. 수지를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고 사람들에게서 희망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녀의 엄마 역시 딸이 생존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방송에서 털어놓았습니다. 희망은 사라졌고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1993년 공식적으로 그녀의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경찰도 지인들도 직장에서 사용하는 메모장에 적힌 히퍼 씨라는 사람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직장 동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지금까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키퍼 씨에 대해서 네덜란드어를 잘못 받아 적은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는 딸의 흔적이 전혀 없고 마치 지우개로 그녀가 지워진 것 같다고 수지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 디아나는 2011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1986년 수지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젊은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에 힘을 쓰셨습니다. 2000년에서 2001년 들어온 제보에 따라 우스터셔의 옛 육군 막사 인근에 들판도 발굴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2010년 또 다른 제보로 다른 지역을 발굴 수색하였지만 역시나 찾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용의자로 추측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존 캐넌이라는 남성으로 현재 3명의 연쇄범죄 혐의로 복역 중입니다. 그의 친척 중 한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밝힐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익명을 원했다는 친척은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 후에 밝힐 것입니다. 정말 존 캐넌이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정보가 사실이라면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 무엇이든 증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수지를 찾아 편히 쉬게 한다면 수지 그녀도 그녀의 부모님들도 마음 편히 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하면서 딱 떠오른 영화가 하나 있는데 사건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만 어쩐지 이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꽤 재미있게 본 영화라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고스트랜드라는 영화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흔히 나오는 소재죠.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의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많은 일이 벌어지는 영화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이니 재미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초장부터 중요 장면이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해서 줄거리를 말하기가 애매하네요. 힐링타임용으로 몰입해서 보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남아서 무얼 해야 하나 할 때 추천드립니다. 빈집을 소개해주기 위해 고객을 만나러 나간 뒤 사라진 수지. 수십 년이 흘러 그녀의 사건에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연쇄 범죄자. 그의 친척이 증거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